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자료들을 요청받게 되실 텐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하기죠. 회사가 요청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를 하면 별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일이 없지만, 회사로부터 일괄 제공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더 받아갈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알려드리고,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연말정산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하셔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1. 먼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해주세요. 3.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메뉴에 들어가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귀속연도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연도인지 확인하고 전체 월을 체크해주셔야 해요. 만약 1월부터 입사하신 게 아니라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의 월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케이스 1. 해당 연도의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 없이 현 근무지에 3월에 최초 입사하였을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한 후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케이스 2. 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현 근무지에 6월에 입사했을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한 후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선택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면 추후 과소납부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5. 각 공제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각각 전부 클릭하여 조회해주세요. 6. 자료를 모두 조회하셨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해당 창이 확인되시면 개인정보 공개로 체크하시고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이 생성되실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하셨다고 해도 자료 준비가 끝이 아닌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조회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해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른 건 다 스킵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신생아의료비.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2. 현금 결제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안경 구입비. 참고로 선글라스를 구매한 비용은 제출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3.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5.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이 항목은 교복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 시 조회가 되지 않아요. 6.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기부단체에서 홈택스의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고 안 되어 있다면 기부단체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셔야 해요. 7. 공공임대주택 외 거주하는 월세 자료.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은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여야지만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또는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용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많이 누락되고 있어요. 따라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으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연말정산 진행 시 회사에 잘 제출하셔서 최대한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중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종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꼭 챙겨주세요.
소득세 신고는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직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직전 회사에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셔서 꼭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랄게요. 정말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귀찮다고 적용 안 하시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손해보실 수 있어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부양가족을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모든 자료가 조회 가능해요. 모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자료는 개인의 주민번호로 자료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해요. 정보 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보 제공의 경우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 동의가 가능하니 꼭 챙겨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해주세요.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3. 해당하는 성명,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고 동의 버튼에 체크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자녀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4.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창이 뜨면 본인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5.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동의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은 회사 인사과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진행하실 텐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연말정산은 어렵게 느껴지고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절세 방법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서 손해보는 일이 없이 환급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의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개별적으로 문의가 필요한 분들이나 본인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직접적으로 도움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